그러면 여러분 유시민이 아군인지 아닌지 그럼 아군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팩트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자꾸 아군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아군의 태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제 이게 제가 그 질문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작권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쇼츠로 좀 제작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긴 좀 힘들어서 그동안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봐야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유시민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몇 가지만 중요한 대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놓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통합 문제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예. 유 작가께서도 한 말씀 하셨다가 많이 공격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하던데 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가 절차는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제가 바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압축해서 했는데 그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건데요. 말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장 때에서 백낙천 선생이 하셨던 추도사가 있어요. 그 추도사 맨 마지막 대목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해서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혼자서 책임지고 가는 이런 것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그 백낙천 선생 표현으로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공감하는 여러 세력들을 아울러서 연합정치를 펼쳐가는 것이 한국을 사회를 위해서 더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합당 두 당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당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뭘 택할 거냐. 그러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작은 정당으로 왼쪽 사이드에 있으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이런 구상을 그럼 실천에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합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운운하면서 뭐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제가 솔직히 반명의 수괴가 돼가지고요.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냐 두 당의 합당이 이 논의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합당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논의하시라.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절차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반대하기 때문 아니냐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서로 토론을 하시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갑자기 절차 따위는 정리하지 않다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제가 쿠데타 내란 세력으로 지금 돼 있어요. 듣기에 서운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정치 비평도 하다 보면 저도 비판받는 거니까 근데 제 취지는 그런 거였다 이런 거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 조국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한 발언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다. 조국당과의 합당을 본인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합당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조국당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본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이 절차 문제를 가지고 왜 시비를 하느냐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당의 입장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낼까? 그 조국당의 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혜태님 어린애가 변명할 때 움츠릴 듯한 느낌 머리 굴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청자들이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제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논란이 안 됐지. 조국당이 왼쪽으로 가서 독자 생존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합당을 해서 조국당 입장에서 조국이 대권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다라면 합당을 해서 대권의 길을 가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뭐 두 가지 길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민주당 본류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거기다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나처럼 된다. 합당을 안 하면 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처럼 된다. 그래서 확실히 합당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 그것도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논란이 된 거야. 무슨 본인이 조국당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평론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저 절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건 지금도 저는 헛소리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절차도 토론 대상이고 내용도 토론 대상인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합당이 옳지 않다라는 점도 비판해야 되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도부 이현주 의원이 대표적이죠.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합당에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절차만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조국당과의 합당을 정청래가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발표를 한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국당과 합당을 할 경우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중도 보수 노선하고 중도 확장 전략하고 충돌한다. 이 이야기는 이현주 의원이 SNS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팩트를 왜곡한 거잖아요. 마치 합당 반대파들이 절차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팩트를 왜곡을 하고 내용에 대한 반론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와서 사실관계를 다 뒤집고 시민들의 기억, 집단 기억을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뉴미디어 시대에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제가 유시민 씨의 기억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유시민의 적은 유시민이에요. 저렇게 지상파 나가서 말을 비틀어 가지고 조작을 해서 본인이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이 없어집니까? 방송이 없어져요?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해법이 없어요. 우선 첫 번째 합당이 필요한가? 좋은 일인가? 그 점을 보면 이해찬 대표님 그 연결식 때 그 추도사 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백낙청 교수가 하셨어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이 합당 문제를 논하는 분들은 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백낙천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게 원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민주적 국민정당이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필생의 과제였다는 점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은 워낙 잘 이해하세요. 저 다음으로 이해찬을 잘 이해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모든 짐을 떠안고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변혁적 중도 하여튼 그게 뭐든 간에 좀 변화를 지향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을 아우르면서 연합해서 정치 한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인 예.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가?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치지 않고 따로 가면서 지혜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백낙천 선생의 변혁적 중도주의 기획에 가까워요. 이해찬 전 총리한테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답을. 예. 예.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무조건 한 정당이 돼야 돼. 이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위원장에 들어있는 이 프레임, 그 사고방식, 분석의 틀 이거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보고 다음 기회에도 어려우면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죠. 예.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우선 각자는 이 기획 민주당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만 빼고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다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그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들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뭐 조국 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DNA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님 계시면 불러다가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제대로 본질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저도 이해찬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보고 이게 조국 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국 당은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요. 예.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좀 영상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또 유시민 씨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긴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 손석희 질문들에 출연해서 한 얘기하고 지금 뉴스 공장에서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절차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고 내용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다. 근데 논쟁을 하려면은 논쟁의 틀도 제시를 해줘요. 이해찬 식으로 갈 것인지 백낙청 식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해라. 아니 왜 그 논쟁의 틀을 본인이 뭔데 규정을 해줘? 제시를 해줘? 혜태님 왜 또 유시민이 나오죠? 혹시 치매 안타깝네요. 아니 논쟁은 모든 방면에서 하는 거예요. 절차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방법론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기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당 명칭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왜 유시민이 만들어 놓은 침대 그거 무슨 침대라고 하나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침대에다 몸을 맞추는 거지. 그 유시민이 짜놓은 침대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다가 몸을 맞춰야 됩니까? 그리고 왜 절차를 가지고 논쟁하는 걸 그게 파시스트다, 윤석열이다 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에 시민들의 의식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짜놓은 틀이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유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지금.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건 유치한 거다 그래요. 그게 왜 유치한 겁니까?
DNA 논쟁이 본인이 말한 노선 투쟁이야. 노선 논쟁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시민들은 이해찬 식이 뭔지, 백낙천 식이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백낙천 교수님 뭐 책을 봤어요. 다 백낙천 교수 책 정도는 읽어줘야, 이해찬의 회고록 정도는 읽어줘야 민주시민인 거예요? 그거 안 읽으면 민주시민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와 백낙천 교수가 대한민국의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뭐 알라신 마호멧이에요? 그게 무슨 성전이야? 예? 성경입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이 성경이에요? 아니면 백낙천 교수님의 의견이 그게 성경이냐고. 그 틀에서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응? 이해찬이 짜놓은 틀, 백낙천이 짜놓은 틀, 왜 유시민이 짜놓은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고. 그 본인들처럼 책 많이 안 읽으면 국정에 참여할 주권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책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주권자의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나치의 생각하고 뭐가 달라요? 얼굴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전에 여성들은 국정을 논할 수 없다. 유럽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 예? 유럽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뭐 아주 먼 과거가 아니에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그랬어요. 여성들은 국정에 참여할 그런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그게 뭐 몇백 년 전이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파시스트의 논리라는 거야. 저거는 유시민 정도의, 백낙천 정도의, 이해찬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논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차의 문제점 외에는 다른 게 잘 안 보여. 그러면 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적을 해야지. 모든 논쟁은, 모든 논쟁에는 모든 쟁점들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토론 과정에서는. 절차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노선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내용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방법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유시민이 짜놓은 틀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냐고. 이해찬 식이 맞냐, 백낙천 식이 맞냐, 이거는 고급지고 수준 있는 얘기예요? 그건 유치한 거 아니고 그건 고급지고 수준 있는 얘기냐고. 우리 시민들이 문제 삼은 왜 정청래가 지도부와 협의도 없이 지멋대로 기자회견하냐. 이걸 시비 걸면 이게 유치한 거야? 이게 지식인이 할 소리입니까?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건 유치한 거다. 그러고 이제 와서 공격을 받으니까 와, 집단 기억을 위조하는 거예요. 저거는 지식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니들이 잘못 들었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나의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니들이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서 니들이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나의 위대한 사상을 왜곡했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 올바른 지식인이라면 전달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우리 시민들이 관심법이 있습니까? 유시민의 말이 유시민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읽어요? 유시민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TV 화면 보면서, 아, 유시민의 의도는 이럴 거야. 우리가 유시민을 오해하면 안 돼. 이럽니까? 스프링조이님, 이해찬 총리님이 정청래와 조국의 합당 발표에 놀라 충격받아서 서둘러 귀국을 하려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해찬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알아가지고 유시민의 생각을 읽어야 되냐고. 유시민의 뇌를 읽어야 돼요. 유시민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텔레파시로 유시민의 생각을 꿰뚫어 봐야 돼?
네가 아니 유시민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오해를 받은 거야. 그 오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에 와서 오해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무슨 오해예요. 지금 영상을 다시 봐도 피가 거꾸로 솟잖아. 열받게 만들잖아. 절차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유치한 거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유치하다고 평가 절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시민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나의 이 고귀한 논평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 무식한 것들 뭐 이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손석희 씨가 유시민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멍석을 깔아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불난집에 불 붙인 거예요. 더 열받잖아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본인은 조국 땅에 갈 길이 두 가지다. 그래서 조국 땅에 조언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가 합당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유시민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이해찬 전 총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백낙천 교수님은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낙천의 어떤 구상, 백낙천식의 정치 전략은 백낙천 교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실제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 가연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을 지금 읽어보지 못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진보 진영이 앞으로 어떤 정치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유시민이 이게 이해찬의 전략이야 라고 한 얘기가 진짜 이해찬 전 총리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건. 유시민의 해석이지 이해찬 전 총리가 명시적으로 진보 진영은 통합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총리 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찬 총리를 팔아서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겁니다. 자 이해찬의 전략은 뭐라고 유시민이 주장을 했냐 하면은 중도 좌파부터 중도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해서 민주당이 대중적 국민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이해찬 전 총리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시민은 그런 얘기고 백낙천 교수의 생각은 뭐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민주당이 제가 질소 진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친문하고 386이 질소 진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제 정강 정책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진보적 색채가 없어. 그런데 진보를 참칭한다는 거예요. 친문들하고 386하고 조파리들이 진보를 참칭을 해. 그 대표적인 언어가 쇄빙선이에요. 강한 민주당, 쇄빙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민주당이 진보, 중도 좌파, 진보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입으로는 중도 진보, 중도 좌파를 표방을 하면서 실제 그게 문재인 정부건 노무현 정부건 간에 실제 정책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몸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죠?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얘기했잖아요. 문워크 정치를 하고 있다. 몸은 이게 뒤로 가면서, 뒤로 가, 막 몸은. 근데 얼굴은 앞을 보고 있어.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정치가 문파 정치, 386 정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자 무슨 괴리감이 생기냐 하면은
얘네들이 입으로는 뭐 개혁이니 진보니 뭐 검찰을 해체하자, 언론을 개혁하자, 질서가자처럼 맨날 요란스럽게 큰 소리를 쳐. 근데 막상 집권을 하면은 그걸 못해요. 못하는 거야. 왜? 민주당은 그런 색채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들러엎을 것처럼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집권을 하면은 오른쪽에 가 있어. 응? 말은 왼쪽으로 하고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문어크 거꾸로 가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과 행동, 언행이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선거 때는 검찰도 다 조지고 조중동도 다 조지고 한미 평등한 한미 관계로 하고 남북 통일도 하고. 저도 그래서 속은 거 아니에요. 통일되는 줄 알고 거기다 몰빵했다가 감옥만 갔다 오고 인생 조지고 민주당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거야. 아니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촛불혁명을 계승해서 완수하겠다.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유권자들은 이 새끼들한테 사기를 당했네 내가. 이것들이 사기를 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 교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은 그냥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라. 그게 원래 민주당의 위치 아니냐. 진보파리 하지 말고 니네는 중도 정당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쪽에 진보 정당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중도 보수인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 정당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정치 시장을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시키자라는 게 백낙천 교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백낙천 교수님의 전략과 사실 유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원래 민주당은 여기 있는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 여러분, 우리한테 와가지고 양고기 찾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개고기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친문하고 386들은 우리 양고기 팝니다 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망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야, 우리가 더 이상 개고기 팔면서 양고기 판다고 사기치지는 말자. 그래, 우리는 원래 개고기집이니까 개고기를 잘 팔자. 그리고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개고기를 잘 팔면 잘 팔고, 대신에 양고기는 진보 정당이 팔아라. 양고기는 니들이 팔아라. 진보니 개혁이니 이런 건 니들이 팔고 우리는 개고기 판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유명이 일치하는 거죠. 언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사기를 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니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하겠다. 이건 거야. 그리고 이 백낙천의 전략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전략이 이러한 생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는 중도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386과 친문들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거를. 김대중 노선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시 김대중 노선을 저는 복원시킨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이재명이 계승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은 김대중의 업그레이드다. 노무현의 업그레이드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건 정치평론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을 써요. 노무현의 계승자다, 문재인의 계승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김대중의 계승자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시 복원해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응? 그건 역사가 검증을 하는 거야. 김대중 노선이 맞는지 노무현 노선이 맞는지는 역사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친문들의 전략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대중의 노선, 이재명의 노선으로 가봐야 된다라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보 정당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보 정당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는 그랬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중도 보수 정당이지만 중도 보수주의자지만 뭐 실용적 중도주의자지만 나는 진보 정당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된다. 그래서 총선 때도 예? 당내에서 김어준이랑 뭐 또 뭐 이런 유튜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동형으로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먹지는 않겠다. 응? 우리가 다 먹지는 않고 진보 정당도 살 길은 열어주겠다. 그 대신 니들 그쪽에서 열심히 해라. 나는 중도의 보수의 길을 가고 국민의힘을 내 영토를 우리 민주당이 뺏어오겠다. 그럼 왼쪽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왼쪽 당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 왼쪽 당을 진보 정당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진보 정당들을 뭐 고사시키겠다. 진보 정당을 없애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 정치 전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재명의 전략이고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은 백낙청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유시민이 주장하는 이해찬의 전략은 뭐냐 하면 중도 보수부터 중도 좌파까지 다 민주당에 포괄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국민정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야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왼쪽도 먹고 오른쪽도 먹고 다 아니 그럼 아예 민주당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진보 정당 뭐 국민의힘까지 다 먹어가지고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만들지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싸움만 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갈라치기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이 있는데 그 무식한 놈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고 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시끄럽고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냐면은 자 정청래와 친문 조국은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과 친명 그 다음에 뉴 이재명은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 이재명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을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지지를 하면서 자 오른쪽을 더 공략을 하자. 오른쪽으로 가자. 이러고 있고 정청래와 조국 지금 문빠들 털레반들 김어준이는 왼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 민주당을 쇠빙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조국당의 DNA 진보적 DNA를 민주당에 심어가지고 민주당을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죠? 조국 친문들이고 우리 친명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박살 고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친명들의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나죠. 당연히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잖아요, 그거는. 유시민이 하는 말이 뭐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은 현실성이라고 전혀 없는 얘기예요. 나는 오른쪽도 먹고 왼쪽도 먹겠다.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마이클 잭슨이야,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해찬 전 총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까? 중도 보수부터 중도 좌파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국민정당으로 만든다. 이런 전략을 이해찬 전 총리님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대단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대단히 현실주의자예요.
유시민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시민이 나는 이해찬의 전략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 이제 노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인은 합당에 찬성도 반대도 안 했다라고, 안 한다라고, 그죠?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해찬의 전략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민주당을 중도 보수, 중도 좌파까지 포괄하는 그런 국민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해찬의 구상과 본인의 생각이 같다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 무슨 뜻이냐? 중도 좌파 쪽에 있는, 중도 진보 쪽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근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궤변입니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따로 간다. 당연히 할 수 없으면 못하지. 당연히 따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중심 뭐냐면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를 팔아서 이해찬 전 총리가 실제로 한 말인지 진짜 실제로 이해찬 전 총리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유권자들을 기만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걸 이해찬의 길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조국당이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능력과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이건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시민이 볼 때 능력이 없으니까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게 무슨 조국당이 두 가지 길이 있고 자기는 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누가 봐도 이해찬 전 총리까지 팔아서 합당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조국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자들을 설득을 한 거고, 교묘하게. 그리고 그 합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아니면 나같이 된다. 책팔이 된다.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나같이 된다. 그러고 김어준하고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민주당이 합류를 못하면 나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국이 책장사나 해야 된다. 정치 못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합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우리 시민들이 뭐 다 개 돼지인 줄 아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귀머거리고 뭐 장님인 줄 아는 거야?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참 저는 저렇게 뻔뻔한, 전 유시민 씨가 그닥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저렇게 교활하고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교활한 사람인 줄은 알았어. 예. 이른바 교원 영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원 영색. 예? 현란한 이 주둥이로 대중들을 뭐 들었다 놨다 하는 뭐 이런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활하다고는 생각을 했어. 근데 저렇게 뻔뻔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친문들이 다 빤스 내리고 있다. 조국도 빤스 내리고, 김어준도 빤스 내리고, 유시민도 빤스 내린 거예요. 저 빤스 내린 거잖아. 체면이고 염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식인이 자신의 한 말을 뒤엎어서 대중들을 기만하는 단계까지 갔다. 즉 거짓말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라면 이제 지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사기꾼이지, 그게 뭡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양심 자체를 포기한,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유시민이 완전히 밑바닥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손석희 씨는 유시민 씨 방송 내보내가지고 유시민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주려고 했는데 산소호흡기를 단 게 아니고 완전히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 참 재밌는 게 김어준하고 조국을 살리려고 유시민이 스스로 자체에서 빤스 내리고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이빨을 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저는 합당이 무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안 껴들었으면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 되려면 민주당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개인적으로는 1등 공신이에요. 합당 무산의 1등 공신이 저는 유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의 블랙 요원 아니냐,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친문들의 쿠데타 계획을 본인이 폭로를 한 거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시민이 결정타를 날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석희가 뭐 정준희, 유시민 둘 다 지금 궁지에 몰려 있죠. 정준희는 뭐 이재명이 개소리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쌍욕을 먹고 있고, 또 유시민은 이미 뭐 관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누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석희가 살려주겠다고 유시민을 부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유시민 관뚜껑에 지금 대못질을 한 건 손석희다. 손석희가 영웅입니다. 진짜 고맙네. 예?